네, 내부자들 함께합니다. 오늘 시장 분석해보고 전략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목소리에도 뭔가 제가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죠. 삼성전자의 52주 신고가 경신, SK하이닉스도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오늘 삼성 SDI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한 코스피 대형주들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빼놓으면 섭하죠. 현재 LG전자 9%대 이상, 이거 시총 상위주 맞나 싶을 정도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두 분은 시장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보실까요? 여기서 과연 업 안 주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행히 업 의견 두 분 모두 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오늘 시장 업이긴 업인데 어느 쪽이 가장 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쪽이라고 보세요? 반도체 혹은 2차 전지? 저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해당 섹터가 사실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에서 우리가 항상 자금 운용을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일단 이쪽을 조금 집중해서 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주도 섹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좀 면밀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종효 이사님이 보시는 오늘 시장 분위기,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의 훈풍을 하루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흐름이 계속 좀 우리가 6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속도는 느리지만 네. 업이 이어질 것 같다. 다만 속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2,700 넘고 2,800 넘어가는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소위 주도주가 계속 바뀌긴 하는데 끊이질 않고 지수를 누군가 이렇게 끌고 가는 하드캐리하는 그런 업종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3월 달까지는 강하게 끌고 왔고 4월 달 들어서는 약간 뭔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4월 말 이후부터는 반도체가 또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의 주도주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크게 시장에 밀리지 않는다. 거기다 매수 주체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반도체를 산다라고 하는 매수 주체와 그다음에 주도주가 명확한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겁을 먹을 이유는 없지 않나. 다만 속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고속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계속 레벨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역시 주도주는 반도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만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은 탑픽까지 꼽아보겠고요. 과연 대장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오늘 판가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의견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모두 당연히 O 의견을 주셨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주들을 엄청 삽니다. 근데 사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계속해서 사는데 이 외국인의 수급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수급?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도 사실 반도체 얘기가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둘 다 굉장히 좀 좋은 발언들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겠죠.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속도 부분에서 과격한 흐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 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업종 턴어라운드 쪽을 집중할 때는 이제 이 재고량이 얼마나 빨리 소진돼서 이게 좋아지는지를 좀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DDR5에다가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의 부각이 좀 강력하게 나와주면서 반도체 섹터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다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사실 그 종목이 이거를 연달아 이제 6%대 상승을 만들게 만든 1등 공신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연휴가 있었음에도 이어질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쉴 때 미국장도 좀 같이 쉬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이제 금요일장에서 상승 마감한 부분들이 온전히 좀 이어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엔비디아부터 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좀 많이 있지만 사실 주가적으로 차트를 보면 거의 꼭대기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좀 과열, 버블 이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제 투심에 따른 약간의 좀 변동성에 따른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지금 5일선보다 훨씬 더 위에 지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좀 과격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조정에 대한 흐름에서의 좀 같이 영향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캡하는 열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지금 뭐 이런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뭐 GPU나 이런 부분에서는 수요가 월등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우상향 기조로 방향성은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대장주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넘어서자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지금 유진투자증권과 유한타증권에서 5월에 9만 원으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7만 원 받고 8만 원 건너뛰고 9만 원의 목표 주가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네, 목표 주가 뭐 쫓아가시는 건 좋은 전략은 아니죠. 항상 네. 뭐 주가 올라가면 목표 주가야 뭐 따라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주가가 정체되면 다시 또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작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그렇게 좋았을 때도 고점지고 떨어졌을 때 트렌드 포스의 전망은 반도체 수급이 앞으로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다. 오히려 전망이 좀 나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2년간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트렌드 포스 전망에서 3분기에는 수요 우위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급이 오히려 줄이기 시작하면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본부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저 역시 이제 조금 주의하고 있는 것은 HBM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선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내년도에 IT 투자를 늘린다면 실제로 주문이 발주되는 것은 지금부터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가 주문과 민감하게 움직일까, 실제 실적과 민감하게 움직일까를 살펴본다면 경기와 주문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일시적인 조정이 단기 반등에 의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부터 꾸준하게 좀 늘려나가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반도체가 다시 한번 증시의 대장주로 지금 시점부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미 하고 있지 않나. 이미 하고 네. 있다? 네. 동의하는데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장세는 아니다. 속도의 문제가 네, 아마도 것이다. 이제 실적은 좀 더 확인하면서 갈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삼성전자도 좋고 SK하이닉스도 좋지만 또 그 밑에 단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의 탑픽을 한 종목씩 받아봤는데요. 먼저 하창환 본부장의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탑픽은 PSK를 고르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제가 PSK입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PSK를 고르셨어요. 방금 전에는 못 본 걸로 PSK. 일단 뭐 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네. 반도체 쪽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EUV 관련된 기업과 그다음에 선단 공정과 관련돼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아무리 삼성전자가 투자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줄일 수 없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려 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SNS텍은 주가가 너무 올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언급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EUV 소재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IR을 통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SNS텍보다는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PSK가 여전히 이제 식각 공정이나 애칭 공정 쪽에서는 글로벌 탑 티어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관련된 공정이 늘어나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쪽이 뭐 대만, 우리나라 뭐 전체적으로 여러 국가에 모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가 정말로 좋아진다면 저는 뭐 PSK의 전공정 장비도 좋아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PSK 최근 리포트 나왔던 제목들만 쭉 봐도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의 견조함, 과도한 저평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사 호평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 테스 볼까요? 네, 뭐 일단은 뭐 대표적인 전공정 중에서 이제 뭐 이런 증착이라든지 시각 쪽에서는 4대장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일단은 주가의 위치 에너지도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조금 반등해서 이제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당연히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그런 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좀 묵직하게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뭐 증착이라든지 시각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쨌든 공정 중에서
비해서 이제 비율 자체가 적지 않은 쪽에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묵직하게 들고 가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드디어 이제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또 초입 부분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주가의 레벨업은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일단은 뭐 이제 CVD 증착 장비라든지 가스 해칭 쪽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 또 이제 랜드 쪽에 대한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하반기 이후부터는 랜드에 대한 회복도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조금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플라즈마 관련된 이벤트는 3월 달에 이슈가 됐지만 이게 결국엔 실적화는 아마 내년 정도는 돼야 이벤트가 생기겠지만 뭐 이제 하반기부터 또 관련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무난하게 뭐 지금 거래량도 엄청 터지지 않고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서 접근하시기에는 좀 판단하시기에도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테스가 지난 반도체 랠리가 펼쳐졌었던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시세가 대단하게 분출이 됐었잖아요. 그쵸. 네. 다시 한번 어떻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지요?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3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어요.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한 40% 상방은 보고 있고요. 물론 그때처럼의 이런 기대감이 나오려면 정말 이런 재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라인에서 일단 상승력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전에도 사실 주가가 눌렸을 때 비슷한 라인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와서 3만 원대 중반까지 갔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가격대는 3만 원대여서 충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반도체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지는 투트랙 중에 또 다른 주도 섹터 2차 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팻말 들어주세요. 뭐 어떻게 약간 고민하시는데요. 김종민 사님은 O 의견, 지금 우리 하창 본부장님은 약간 세모 들려다가 X 의견을 주셨는데 김종민 사님의 O 의견의 배경에는 오늘 좀 약간 부진한 게 중소형주,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좀 부진한 흐름, 또 반면 코스피에서는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느 쪽을 더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셀기업에 관련돼서 오늘 그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은 네. 그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뭐 태양광, 풍력, 뭐 2차 전지를 포함한 소위 이제 보조금 받는 쪽에서 양쪽의 부채 한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깎을 수 있는 쪽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뭐 협상 내용을 보시면 뭐 아직 확정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면 크레딧을 다 받게 된다면 일정 부분의 실적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긍정적인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중립적인 관점이지만 2차 전지 셀 기업과 관련돼서는 뭐 최근 뉴스가 나왔던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예전부터 삼성 SDI를 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다음에 현재 밸류에이션도 너무 이렇게 고평가되거나 아니면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해 놓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셀 기업에 한정해서 정도는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X 의견 주신 우리 하창한 본부장님은 어떻게 왜 X 의견이신 거죠? 그러니까 단기 상승? 일단은 조정이 저는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가격 조정이 조금 필요한 구간이다. 네, 지난주에도 이제 바로 이제 급등이 바로 나와주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산업이 네.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더의 조정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단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들이 뭐 바인더 계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실적적으로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인데 해당 종목군들이 지금 벌써 이제 주가의 고점 부분에서 조정이 좀 더 나왔죠. 그러면은 해당 부분에서 만약에 주가의 눌림 현상이 조금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개별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력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이전처럼 갑자기 뭐 대세적인 주도주로 올라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에서 이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바닥권에 있는 뭐 LG화학이라든지 그런 진짜 밑바닥에서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부터 사서 모으는 전략은 괜찮다라고 보지만 네.
네. 어쨌든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지금 이제 대장 역할을 해줬던 종목군들이 지금 대부분이 좀 가격 기간 조정을 조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력들을 좀 보시고 뭐 주봉이나 월봉에서까지도 좀 지지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자라는 관점으로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기업별로도 약간 의견이 다를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포스코 관련된 그룹주에는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캐나다 정부에서의 대규모 지원금 얘기도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2차 전지온 흑연 75만 톤의 확보. 이런 뭔가 뉴스가 있는 기업의 주가의 퍼포먼스도 양호한 편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포스코 일단 그룹주. 저는 뭐 포스코 그룹 중에서 뭐 포스코 홀딩스도 좋아 보이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아무리 2차 전지 쪽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철강 시장 자체도 무시할 수가 없죠. 네. 어쨌든 두 가지를 같이 지금 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은 여전히 포스코 홀딩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주가의 폭발력으로 본다면 예전부터 뭐 2년 전부터 제가 소재주 중에서 원픽으로 꼽고 있는 포스코 프로엠 말고는 그렇게 크게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포스코 인터도 좋고 뭐 포스코 홀딩스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 다 좋아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주가의 폭발력이 정말로 나타난다면 뭐 전구체부터 음극재까지 뭐 안 하는 게 없는 포스코 프로엠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도 아까 언급드렸던 밸류 기준에서는 흔들림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한 번에 사시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그다음에 급등시보다는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과연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올랐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만한 종목들 잘 골라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지는 섹터는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섹터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OLED 관련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먼저 OX로 확인해 볼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자, OLED 디스플레이를 좋다 조창하셨던 우리 하창 본부장님. 사실 못 올랐던 건 아니에요. 근데 네네네. 약간은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에너지가 약하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부터 분출해내는 겁니까?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좀 디스플레이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때 네. 하필이면 반도체가 더 큰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묻혔죠. 네, 묻혀버렸거든요. 근데 OLED 쪽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은 업종이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의 캐파보다 훨씬 더 커지는 상태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차량용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OLED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대기업들의 투자들, 뭐 삼성 디스플레이 조단위 부분들, 뭐 LG 같은 경우는 자금 여력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게 지연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관련된 이슈로 뭐 한 두어 달 전쯤에는 굉장히 좀 떠들썩하게 시장을 좀 흔드는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증설 캐파에다가 특히나 이제 올레도스 쪽에 대한 부분이 있죠. 특히나 뭐 XR이라든지 MR 부분에 대한 이제 마이크로 LED에 대한 수요도들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사실 이슈나 이런 모멘텀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관련된 섹터들에서의 종목군들이 좀 상당 부분 많이 씌워졌었거든요. 물론 뭐 일부 소형 기업들, 뭐 LG향 관련된 이런 뭐 지분을 갖고 있다거나 했던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큰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6월 5일부터 이제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 XR 관련된 이벤트만 터지더라도 사실 마이크로 LED 쪽에서는 또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이슈나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어쨌든 산업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초입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관련된 기업들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김종우 회사님께서도 디스플레이 쪽 굉장히 좋게 말씀하셨던 걸로 제 기억이 맞다면 네. 맞습니까? 그 턴어라운드하는 종목, 그 IT 업종에 대해서는 네. 뭐 연초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급등하는 종목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에는 저는 뭐 제가 좋게 봤던 종목이라도 좋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쪽 같은 분이시죠. 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쪽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올 쪽이 어디가 있느냐를 뭐 3월 달부터 말씀드리면서 계속 IT 쪽 종목군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LG 디스플레이 오늘 반등도 그 큰
그림에서는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방금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재료 발표가 눈앞에 다가오다 보니까 이 애플 관련 이슈가 좀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오늘 LG 디스플레이만 오르고 있는 게 아니고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PCB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LG 이노텍까지 같이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뉴스가 발표되고 나면 열기가 식을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애플의 신제품에서 OLED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또 신제품을 준비하면서 부품주의 수주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을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진 실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국면, 그다음에 밸류 측면에서 또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이제 조금 그 눈에 띄는 것은 오늘 LG전자가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장. 네, 그래서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까지 하나 묶어보면 이것은 뭐 전기차 시장 쪽에서의 뭔가 의미 있는 흐름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GM의 신차가 나올 구간인데 GM의 신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배터리,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디스플레이까지 전부 LG 그룹이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GM의 신차를 앞두고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먼저 뭔가 가능성을 베팅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조금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항상 이렇게 움직였을 때가 애플카 이슈 나왔을 때 한번 펑 올랐다가 관련된 이슈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양상이 뭐 여러 번 나타났는데요. 그런 뉴스가 아니길 바라겠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GM 신차와 관련된 기대감이 오늘 LG그룹 전반에 조금 녹아있는 것이다.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효과도 있지만 자동차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기대감을 조금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가적으로 일단 지금 기대감이니까 이게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LG 그룹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열어둘까요? 네, 일단 LG전자는 PB 한 배로 이제 막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모멘텀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LG전자는 약간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이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재료 발표 이전, 6월 초반에 재료 발표 이전까지는 좀 더 상단을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얘기 LG 디스플레이로 시작해서 오늘 다양한 관련한 종목들 더불어서 LG 그룹주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자들 함께 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